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지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어민이 정말 사랑하는 영어 패턴 I've decided to 나는 뭐뭐 하기로 결심했어 이 표현을 배워보도록 할게요. decide 결심하다 라는 의미를 가진 동사인데요. 시제를 현재 완료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ve decided have PP 형태로 만들어졌고요. 현재 완료가 과거부터 지금까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요 쭉 이어지는 시제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과거 어떤 한 시점에 결심을 해서 그 결심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뒤에 to를 붙여서 뭐뭐 할 것을 결심하다, 뭐 공부를 열심히 할 것을, 달리기를 할 것을, 마라톤 완주를 할 것을 등등 다양한 동사나 덩어리 표현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고민 끝에 결심한 내용을 말하고 싶다. 그래, 나 이거 하겠어. 그럴 때는 여러분들께서 자연스럽게 I've decided to 떠올려 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선 살을 빼기로 결심했어요. 제가 한 달 전에 세웠던 결심인데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게 노력하는 것 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결심은 이어지고 있어요. 자, 그럼 10가지 표현들 같이 배워보도록 할 건데요. 이거를 통해서 다양한 덩어리 표현도 익히고요. I've decided to 여러분 잠에서도 그리고 꿈에서도 떠오를 수 있게 그렇게 반복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표현 살을 빼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I've decided to lose weight 이 몸무게를 줄이다 라고 할 때 lose weight 라고 할 수 있죠. I've decided to 오늘 많이 얘기할 거니까 조금 어색하더라도 입 푼다는 느낌으로 한번 해볼게요. I've decided to 그리고 조금 익숙해졌으면 이런 느낌으로 I've decided to 난 결심했어 lose weight 살 빼기로. 네, 그래서 음식은 뭘로 하실래요? 저는 샐러드로 주세요. 왜? I've decided to lose weight 이렇게 혼자만의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담배를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담배를 애초에 시작한 적이 없어서 모르는데 담배 끊기가 그렇게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제 주변 친구들도 꼭 이 말 한 번쯤은 했어요. I've decided to quit smoking. quit 그만두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뒤에 ing 형태를 넣어서 뭐뭐 하는 것을 그만두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끊는 게 두 개죠. 술을 끊다, quit drinking. 담배를 끊다, quit smoking. 이 두 가지 여러분들께서 외워주신다면 나중에 편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I've decided to quit smoking. 만약 여러분이 끊지 않고 여러분 아는 분들 중에 뭐 친구나 가족이 끊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My father has decided to quit drinking, smoking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뭐 주어가 I면 have가 등장하지만 이렇게 my father, she, he 같은 거면 has로 바꿔주시면 돼요. She has decided to quit smoking. 야, 쟤 있잖아. 담배 끊기로 결심했대. 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는요. 영어 공부를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강의를 보고 있는 여러분들, 물론 뭐 가볍게 보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제 조금 보다가 그래, 영어 공부 해봐야겠어. 이제 미니멀 영어를 매일같이 꾸준히 듣겠어. 이렇게 결심한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어로 하면요. I've decided to study English. 영어 공부를 하다 study English. 영어 공부를 하기로 결심했다. I've decided to study English. 여러분이 만약 내년에 사이판에 가겠어. 유럽에 놀러 갈 거야. 아니면 뭐 동남아시아 놀러 갈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다면 다른 준비물 막 이것저것 챙기는 거 많지만 저는 영어 하나 챙겨가면 진짜 도움이 된다고 보거든요. 얘기도 할 수 있고 길도 물어보고 음식을 시킬 때도 더 잘 시킬 수 있고 그래서 막 완벽하게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적당한 정도의 표현과 육창함 그거는 미니멀 영어 한 게임에 할 수 있습니다. 화이팅입니다. I've decided to study English. 이제 해외여행도 많이 풀리고 겨울 되면 또 보기 좋은 데 많잖아요. 여러분 놀러 가시기 전에 I've decided to study English 꼭 한 번쯤 다짐해 주세요. 자, 그 다음에는 당신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아, 도울까 말까? 좀 상황이 그런데 모르겠다. 고민 끝에 얘기하는 거죠. I've decided to help you. 괜찮은데? 괜찮아. 내가 너 돕기로 결심했거든. 이거 받아 그냥. I've decided to help you. 한 번 더 해볼게요. I've decided to help you.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하는 거 매일같이 제 강의를 듣는 게 저를 도와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I've decided to help you. 당신을 돕기로 결정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할게요. 강의 들을게요.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머리를 기르기로 결심했다. 저도 한 번쯤 그런 생각한 적이 있거든요. 머리 좀 길러보면 어떨까? 물론 이제 너무 안 어울려서 중간에 그만뒀지만 제 친구들 중에는 남자인데 이렇게 장발한 친구들 몇 명 있더라고요. 물론 안 어울리긴 하지만 그래도 저런 머리 한 번쯤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그걸 영어로 한다면 I've decided to grow my hair. 뭔가 자라거나 기르는 걸 grow라고 할 수 있겠죠. 식물을 기를 수도 있지만 이 내 머리도 이렇게 쑥쑥 자라잖아요. grow my hair, grow my hair. 짧은 머리 안 돼. 난 길러볼 거야. I've decided to grow my hair. 물론 제가 이렇게 결심하면 모두가 반대할 거긴 하지만 거울 보니까 저도 반대할 만하더라고요. 저는 딱 지금이나 아니면 좀 더 짧은 정도가 제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근데 만약 나 예술 할 거야. 나 진짜 멋있게 머리 기를 거야. I've decided to grow my hair.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그의 충고를 따르기로 결심했어요. 저도 이제 충고를 가끔씩 충고나 조언이나 이렇게 이거 해보면 어때? 라는 걸 듣는데 괜히 내가 맞는 것 같고 막 따르기 싫을 때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도 제가 아닌 것 같고 뭐 다른 의견 종합해 들으니까 이건 하기 싫어도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 보통 따르는 편이긴 합니다. 그럴 때 I've decided to follow his advice. 그의 충고가 좀 쓰긴 하지만 먹으면 내 몸에는 도움이 되니까 따라야겠다. I've decided to follow his advice. follow는 따라가다죠. follow his advice. 그의 충고를 따라가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뭐 충고라고 봐도 되고요. 뭐 조언 정도의 느낌으로 보셔도 됩니다. 이렇게 해보는 거 어때? 라고 좀 부드럽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강하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보통 말투나 이런 거에서 많이 차이 나는 것 같아요. 제가 여러분들에게도 영어 공부하세요 라고 얘기할 때 영어 공부하세요. 이렇게 부드럽게 부드러운 거 맞죠? 부드럽게 이렇게 하는 거라 영어 공부하세요. 이거는 진짜 뭐 충고 막 진짜 기분 나쁘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 스타일은 첫 번째긴 합니다. 원래 본인이 느끼고 그 다음에 즐겁게 해야 잘할 수 있거든요. 만약 제가 영어 공부 왜 안 하세요? 이거 왜 이렇게 못 외우세요? 이러면 저도 못 외우는데 이건 솔직히 맞지도 않고요. 그 다음에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까먹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이런 걸로 뭐라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네, 저는 모든 사람이 이제 영어 공부를 할 때 우리는 어린아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2-3살 아이가 6살이 되는데 아무도 혼내지 않아요. 막 3살짜리 꼬마한테 너 왜 이렇게 못 외웠어? 이렇게 전혀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영어 베이비에서 아이들이 되는 순간까지는 편하게 가시면 됩니다. 대신 꾸준히 즐겁게 이 2개만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의 충고를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I've decided to follow his advice. 저의 부드러운 조언 따라주세요. 영어 공부는 즐겁게 꾸준히 그리고 많은 반복 저랑 같이 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표현은요.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네, 무슨 직장에 문제가 있거나 뭐 아니면 다른 데로 이직하려고 하면 그만둬야겠죠. 영어로 이렇게 돼요. I've decided to quit my job. quit my job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quit smoking, quit drinking. 뭐뭐 하는 것을 그만두다. 뒤에 동사 넣으려면 ing 형태로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냥 명사 들어가면 quit my job. 내 일을 그만두는 거예요. I've decided to quit my job. 한 번 더요. I've decided to quit my job. 저는 뭐 영어 강사 아직 그만둘 계획은 전혀 없으니까 안심하고 따라와 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혼자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네, 저도 친구들하고 같이 살아본 적이 있는데 혼자가 편하긴 편하더라고요. 네, 친구들도 안 맞고 그러면 또 이게 또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럴 때 저는 얘기했죠. I've decided to live alone. 야, 우리 이제 따로 살자. 네, 친구들한테 이제 룸메이트 그만하고 각자 살아보는 게 어떨까라고 할 때 I've decided to live alone. 사실 이것도 쉬운 결심은 아니죠. 혼자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I've decided to live alone 이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마 이게 가장 어려운 결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람 잘 안 바뀐다고 얘기하잖아요. 진짜 바뀌기 힘들긴 한데 한번 바꾸면 이게 정말 많은 게 달라지거든요. 저도 20살까지는 한국에서 영어에서 영어로 말하기라는 거? 이 말도 안 돼. 내가 어렸을 때 살다 와야 됐지.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했는데
저도 모르게 연습하다 보니까 외국인 앞에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부족하지만 나오고 점점점 얘기를 잘하게 되니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I've decided to change my mind. 마음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한국에서 내 방에서 영어 잘할 수 있다. I've decided to change my mind. 여러분들도 만약 마음이 바뀌지 않았다면 이 문장을 큰 목소리로 얘기하면서 나도 할 수 있다. I can speak English. I can do it. I've decided to change my mind. 이렇게 꼭 얘기해 주세요. 자, 그리고 저는 나쁜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쁜 습관들이 많잖아요. 저도 이제 막 늦잠 가끔씩 자는 거랑 그 다음에 한 가지 집중 못하고 막 여러 가지 해놓고 막 진짜 한 가지 제대로 처리 못하는 거랑 일을 좀 미루기도 하고요. 정말 나쁜 습관이 많은데 매일 결심합니다. 어떻게 해요? I've decided to change my bad habits. 나쁜 습관을 change,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Change my bad habits. 습관은 habit. 나쁜 습관을 바꾸다. Change my bad habits. 한 번 더 해볼까요? Change my bad habits. 이거는 저한테 약간 그 주문처럼 얘기하는 거거든요. I've decided to change my bad habit. 나쁜 습관 바꾸자. 이 습관들이라면 habit가 아니고 habits. 이렇게 복수 형태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도 혹시 바꾸고 싶은 습관이 있으면 이 문장 여러 번 얘기하면서 마인드 컨트롤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복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 쭉 문장들이 있는데요. 2번씩 얘기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을 되살리는 효과, 이거 많이 해주면 좋거든요. 같이 해볼게요. 살을 빼기로 결심했습니다. I've decided to lose weight. I've decided to lose weight. 오늘 나오는 문장들이 제가 아닌 거, 담배를 끊기로 결심했어요 정도는 아닌데 나머지 것들도 저한테 좀 잘 맞는 게 많네요. 감정입 잘 될 것 같습니다. 이건 안 맞긴 하지만 담배를 끊기로 결심했습니다. I've decided to quit smoking. I've decided to quit smoking. 영어 공부를 하기로 결심했어. I've decided to study English. I've decided to study English. 당신을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I've decided to help you. I've decided to help you. 아, 나 머리 기르기로 결심했어. I've decided to grow my hair. I've decided to grow my hair. 이게 나중에 되니까 기계정기처럼 I've decided to 나오는데요. 이런 과정도 괜찮아요. 이렇게 한 다음에 가끔씩 다시 그래, 내가 무슨 말 하고 있더라? 이러면서 살려주시면 됩니다. 자, 천천히 가볼게요. 그의 충고를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I've decided to follow his advice. 한번 더 해볼게요. I've decided to follow his advice.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심했습니다. I've decided to quit my job. I've decided to quit my job. 혼자 살기로 결심했어요. I've decided to live alone. I've decided to live alone. 마음을 바꾸기로 결심했다는 I've decided to change my mind. I've decided to change my mind. 그 다음에 저는 나쁜 습관을 바꾸기로 결심했습니다. 네, 저한테 하는 말이죠. I've decided to change my bad habits. 네, 정말 마음을 담아서 얘기해 볼게요. I've decided to change my bad habits. 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어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영어 패턴 I'd rather 이 표현을 배워볼 건데요. 이거는 뭔가를 선호한다라고 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선호하고 원한다고 할 때 I want 이거 정말 많이 사용하죠. 특히 여행 가셔서 I want 하나만 있으면 크게 불편함이 없을 정도로 많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저 이거 원해요. 저 어디 가고 싶어요. 이런 말들 전부 다 I want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원어민들은 뭔가 내가 want보다는 조금 낫지만 그냥 나 이거 하고 싶어 정도의 느낌일 때, 혹은 여러 가지를 놓고 이것보다는 이게 더 낫겠는데 이렇게 말할 때 I'd rather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나중에 외국 가셔서 이 표현 많이 들을 수 있을 거예요. 내가
알고 있어야 들을 수 있고 배우면서 또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10가지 문장 같이 만들어 보면서 I'd rather 내 몸속에 한번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장 배우시면요. 혼자 있는 게 낫겠어. 뭐 차로 가는 게 낫겠는데 오늘 일하러 가는 게 낫겠어. 이렇게 선호하는 거 혹은 원한다는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은요. TV를 보는 게 낫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돼요. I'd rather watch TV. TV를 보다는 watch TV. 이 watch가 뭔가 이렇게 쭉 움직이거나 혹은 이렇게 변화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지켜보는 느낌이죠. 그래서 영화라던가 TV 같은 이런 스크린을 보고 있을 때는 동사 watch를 많이 사용합니다. watch TV, TV를 보다. 그래서 I'd rather watch TV. 나는 TV를 보는 게 낫겠어요. 뭐 제가 TV를 볼 수도 있고 책을 볼 수도 있고 공부를 할 수 있잖아요. 그 중에 저는 TV를 보기를 원한다. 그렇게 하는 게 낫겠다라는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I'd rather watch TV. 한번 더 해볼게요. I'd rather watch TV. 자, 그 다음은 혼자 있는 게 낫겠어요 라고 하고 있죠. 뭐 사람들이랑 같이 있는 것도 물론 좋겠지만 저는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I'd rather be alone. 혼자 있겠다는 말을 할 때는 비동사를 사용하는데요. 뭔가 막 움직이는 거, 먹거나 마시거나 TV를 보거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있는 거, 상태를 말하면 비동사를 사용해요. 그래서 be alone 하면 혼자 있다는 말이죠. I'd rather be alone. 혼자 있는 걸 더 선호하는 겁니다. 그게 더 낫겠어. 나 그러길 원해. I'd rather be alone. 자, 그 다음은요. 차로 가는 게 낫겠어요. 뭐 지하철 타고 가도 되고 뭐 다른 것들도 많지만 저는 I'd rather go by car. 가다라는 의미는 go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차로 가는 거죠. 이렇게 어떤 교통수단을 타고 간다라고 할 때는 by를 꺼내주시면 됩니다. by car. 지하철을 타고 가다 by subway. 버스를 타고 가다 by bus. 그래서 가긴 가는데 go 어떻게 가죠? by car. 차를 타고 간다. 이렇게 어떤 교통수단을 얘기할 때 자연스럽게 by가 떠올려 주시면 됩니다. I'd rather go by car. 혹은 I'd rather go by car. 이렇게 의미단위 나눠주셔도 괜찮습니다. 다시 한번 전체 문제 해볼게요. I'd rather go by car. 차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은요. 오늘 밤은 집에 있는 게 낫겠어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오늘 밤이라는 시간 정보까지 더해줬는데요. 영어로 말하면 이렇게 됩니다. I'd rather stay home tonight. 물론 be at home이라고 얘기해 주셔도 되지만 이번엔 동사 stay를 사용해 볼게요. 그냥 있는 상태가 아니라 쭉 머무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보통 뭐 호텔에 머무르거나 친구 집에 머무르거나 혹은 집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다는 그런 느낌으로 많이 사용되고요. 네, stay가 아니라 stay home, 집에 머무르다까지 한 번의 덩어리로 외워주시면 돼요. I'd rather stay home. 그리고 마지막으로 tonight. 오늘 밤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다시 해볼게요. I'd rather stay home tonight. 한 번 더요. I'd rather stay home tonight. 오늘 밤에 그냥 다른 데 가지 않고 집에 있어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은 이 얘기는 나중에 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얘기를 지금 할까 나중에 할까 막 이렇게 고민되는 순간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지금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I'd rather talk about this later. 제가 원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원하는 거는 I want. 나 원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I'd rather. 그러면 다른 선택지 같은 게 보통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런 것 중에 이걸 조금 더 선호하고 그래서 원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I'd rather 그 다음에요. talk about this. 이야기하다. 보통 어떤 말을 한다기보다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거를 talk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냥 talk가 아니고 talk about this. 어떤 주제가 있겠죠. 뭐 금전적인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어디 놀러 가는지 이런 다양한 이야기들인데 이것에 대해서 이것이라고 하면 talk about this 이렇게 말해줄 수가 있는 거죠. talk about
뭐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이렇게 외워주셔도 되고요. 여기서는 talk about this later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이야기한다 라고 하고 있죠. 그냥 단어 later 이거를 외워주시는 것도 좋지만 talk about this later 혹은 see you later 이런 식으로 문장 속에서 같이 외운다면 그 의미를 더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은 뭐죠? 이 문장을 열심히 따라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I'd rather talk about this later. 천천히 해도 괜찮으니까 의미 단위별로 생각해 볼게요. I'd rather talk about this later. 한 번 더요. I'd rather talk about this later.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은 지금은 말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은 얘기하기 싫어요. 나 그거 얘기 안 할래요. 제가 이번에는 부정의 느낌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영어로 하면요. I'd rather not talk now. 자, not이라는 거 부정을 의미할 때 붙여줄 수 있는데요. 위치는 동사 앞에 그리고 I'd rather 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I'd rather not. 그러지 않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뒤에 talk now. 이거 없어도 그대로 가주시면 됩니다. I'd rather not. 여기까지 그러지 않는 게 좋겠어요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네, 물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려면 talk now. 이렇게 동사까지 나와주시면 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talk는 이야기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I'd rather not talk now. 지금은 이야기하지 않는 게 좋겠다 라는 의미겠죠? 다시 해볼게요. I'd rather not talk now.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저는 오늘 일하러 가는 게 낫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하러 갈 수도 있고요. 아이를 돌보면서 집에 있을 수도 있고 뭐 다른 것들도 있겠죠. 영어로 하면요. I'd rather go to work today. 제 주변에도 보면 굳이 출근하지 않아도 괜찮은데 월요일에 가면 일이 너무 쌓여 있을까봐 주말에 출근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그런 분들은 아이고 뭐 그렇게 막 엄청나게 원하진 않지만 그러지 않는 것보다 이게 더 편하니까 I'd rather go to work. 일하러 가는 게 낫겠어 라고 하고요. go to work. 일하러 가다. 이 의미는 우리가 외워주시면 좋아요. 이 work를 바꿔서 go to school. 학교에 가다 라고 할 수도 있고요. 혹은 go to the concert, go to the movies 이런 식으로 콘서트에 보러 가거나 영화를 보러 가다 라는 의미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go to, 뭐뭐하러 가다 라는 느낌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I'd rather go to work today. 저는 오늘 일하러 가는 게 낫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계속 가볼게요. 이번에는요. 그 문제는 제가 직접 처리하겠어요. 내가 처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 이거 할래? 잠깐만. 아니지. 내가 처리할게. 그러는 게 낫겠어.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래.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I'd rather handle the problem myself. handle 하면 뭔가를 다루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손을 사용해서 뭔가 뭐 사물 같은 걸 다루는데요. 그 사물뿐만 아니라 어떤 문제 같은 것들로 추상적인 느낌 확장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handle the problem. 어떤 문제를 다루는 거죠. 그리고 myself. 그냥 다루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그래서 제가 직접 처리한다. 나 스스로 한다 라고 하면 handle the problem myself. handle the problem myself.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전체 문장 얘기해 볼까요? I'd rather handle the problem myself. 한 번 더요. I'd rather handle the problem myself. 이렇게 완성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스노우보드보다는 스키를 타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뭔가 비교를 할 때는 than이라는 말을 꺼내는데요. 문장 보시면 이렇습니다. I'd rather ski than snowboard. 자, 스키라고 하면 우리가 아는 그 스키라는 말도 있고 스키를 타다라고도 사용됩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죠. snowboard. 스노우보드라는 이 명사로도 사용되고 스노우보드를 타다라는 동사로도 활용돼요. 그래서 간단하게 I'd rather ski. 스키 타는 걸 더 선호하고도 좋아한다는 의미 가지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뭐뭐보다 더 낫다라고 하면 than 다음에 어떤 걸 하는지 뒤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번에는
than snowboard. 스노우보드를 타는 것보다 스키 타는 게 나아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뭐뭐보다라는 말은 사실 추가 느낌이고요. 중요한 거는 내가 뭘 하는 걸 선호하는지 그 동사가 바로 나오시면 돼요. I'd rather ski than snowboard. 이게 한국어는 스노우보드보다는 이란 말이 가장 먼저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어로도 이게 순서가 헷갈릴 수 있는데 이 순서 어수는 영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니까 꼭 이걸 맞춰서 I'd rather ski than snowboard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 연습으로 입에 붙여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은요. 친구를 잃느니 차라리 돈을 잃는 게 낫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걸 선택하시겠나요? 네, 사실 친한 친구, 너무 소중한 친구라면 차라리 돈 몇 푼 잃는 게 낫겠죠? 영어라면요. I'd rather lose money than a friend. 물론 뭐 친구가 보증 좀 서줄래? 라고 하면 이런 문장 안 됩니다. 그냥 안 돼요 라고 얘기하겠지만 친구가 아파서 병원비가 부족한데 라고 해서 내가 감당할 정도라면 그래, 내가 모았지만 I'd rather lose money than a friend. 이렇게 썼어요. money보다는 than a friend. 친구를 잃는 게 낫다라는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I'd rather lose money than a friend. 한번 내볼게요. I'd rather lose money than a friend. 천천히 하셔도 괜찮으니까 이렇게 세 가지 의미단위 한 호흡에. 한 호흡이라는 건요. I'd rather 이게 아니라요. I'd rather. 두 번째는 lose money. 세 번째는 than a friend. 이게 나중에 익숙해지면 조금 천천히 하더라도 I'd rather lose money than a friend. 이런 식으로 될 수 있고요. 나중에 연습 많이 해주시면 I'd rather lose money than a friend. 자연스럽게 쭉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복습을 쭉 해보도록 할 건데요. 지금 약간 헷갈리는 상태일 건데 그때 다시 한번 뭐라고 했더라 라고 한국어로 생각하면서 영어로 해보시고요. 또 보고 한번 더 해보시면 확실하게 기억할 수 있을 거예요. 자, 뭐뭐 하는 게 더 낫겠어. 나 뭐뭐 하길 원해. I'd rather. 네, 이거는 여러분들께서 많이 얘기해 주셨으니까 뒤에 건 헷갈리더라도 여기까지는 꼭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TV를 보는 게 낫겠습니다. I'd rather watch TV. 한 번 더요. I'd rather watch TV. 혼자 있는 게 낫겠어요? I'd rather be alone. I'd rather be alone. 차로 가는 게 낫겠습니다. I'd rather go by car. I'd rather go by car. 오늘 밤은 집에 있는 게 낫겠어요. I'd rather stay home tonight. I'd rather stay home tonight. 이 얘기는 나중에 하는 게 좋겠어요. I'd rather talk about this later. I'd rather talk about this later. 잘 따라오고 계신가요? 네, 큰 소리로 말씀해 주시면 더 좋습니다. 지금은 말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I'd rather not talk now. I'd rather not talk now. not을 붙여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오늘 일하러 가는 게 낫겠습니다. I'd rather go to work today. I'd rather go to work today. 그 문제는 제가 직접 처리하겠어요. I'd rather handle the problem myself. I'd rather handle the problem myself. 스노우보드보다는 스키를 타겠습니다. I'd rather ski than snowboard. I'd rather ski than snowboard. 친구를 잃는 것보단 차라리 돈을 잃겠어요. I'd rather lose money than a friend. 한번 내볼게요. I'd rather lose money than a friend. 네, 여기까지 해봤는데요. 이 I'd rather 자체는 여러분들께서 조금 익숙해졌을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까지 약 30번에서 50번 이상은 얘기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익숙한 상태일 건데요. 나머지 뒤에 표현들, 예를 들어서 go to work today 같은 표현들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아직 나 입에 완전히 붙지 않은 그런 표현들인 거죠. 물론 저와 강의를 하면서 계속 복습을 하시면 하나씩 하나씩 채워질 겁니다. 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네, 오늘은요. 한국 사람들은 잘 쓰지 않지만 원어민들은 너무나도 익숙하게 쓰는 영어 패턴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I want you to. 빠르게 하면 I want you to. 이렇게도 발음할 수 있는데요. 나는 네가 뭐뭐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부드럽게 설득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영어 패턴이고요. 여기서 자세히 보면 I want to 그 사이에 you가 들어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I want는 정말 대중적이고 많이 사용하는 거죠. 나 뭐뭐 했으면 좋겠어.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는 그런 말을 해줄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중간에 대상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나는 네가 뭐뭐 해줬으면 좋겠어 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뭐뭐 해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돌려서 얘기하니까 더 조심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뭐 우리 아들한테 이거 갖고 와 이런 게 아니고요. 조금 낯선 사람한테 저것 좀 가져다 주시면 안 될까요? 정도의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같이 한번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10문장 만들면서 I want you to 이거를 확실하게 여러분 것으로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장입니다. 지금 당장 해줬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 말하면 I want you to do it now. 그것을 하다. do it. 이거 굉장히 많이 사용하죠. 이 광고 같은 데서도 많이 봤는데요. do it now. 지금 하세요. 이런 말도 있고요. I can do it. 나는 할 수 있다. 여기서도 do it이 사용됐죠. 그냥 일반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앞에 I want you to를 붙여서 나는 네가 해줬으면 좋겠다 라는 게 되겠죠. 네, 기본 형태 I want to do it now. 나 그거 지금 하고 싶어. 그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죠. I want you to do it now. 나는 네가 지금 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내가 아니고 상대방한테 뭔가를 요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표현은요. 당신이 여기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라고 하고 있고요. 떠나는 게 좀 아쉬운 겁니다. 조금만 더 있자. 우리 같이 놀면 안 돼? 라고 할 때요. I want you to stay here. stay가 머무르다 라는 의미고요. stay here 이라고 하면 여기 머무르다죠. stay는 제가 주변에서 많이 본 것 같은데요. 제 친구가 예전에 템플 스테이 가자고 하더라고요. 템플이 절이니까 뭔가 절에서 머무르는 거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stay 많이 사용하는 동사니까 외워주세요. 머무르다 stay. 나는 네가 머물렀으면 좋겠어. I want you to stay here. 너무 좋은 호텔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I want to stay here. 나 여기 머무르고 싶어. 근데 내가 머무르고 있는데 친구가 놀러 왔어요. 안 갔으면 좋겠는 겁니다. I want you to stay here. 난 네가 여기 머물렀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다시 해볼게요. I want you to stay here. I want you to. 이거는 확실하게 기억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당신이 비밀을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뭔가 비밀 이야기를 한 다음에 너 비밀 꼭 지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저기 이거는 진짜 딴 사람 알면 안 되거든요. 저는 비밀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한다면 I want you to keep a secret. 이런 덩어리 표현 기억하고 계시면 한 번에 끝나겠죠. Keep a secret. 뭔가를 쭉 유지하는 건데 비밀을 유지하는 거. 비밀을 지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Keep a secret. Keep a secret. 비밀을 지키다. 나는 당신이 비밀을 좀 지켰으면 좋겠어요. I want you to keep a secret. 한 번 더요. I want you to keep a secret.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날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 내가 이렇게 빌게. 내가 아니면 어떻게 할까? 난 네가 나를 용서해 줬으면 좋겠어. 용서해줘.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용서를 해주겠어요? 이렇게 하면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겁니다. I want you to forgive me. Forgive. 용서하다죠? Forgive me 라고 하면 나를 용서하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용서해줘 이게 아니고요. 이제 그만 나를 용서해주면 안 될까? 용서해줬으면 좋겠어. I want you to forgive me. 이 말을 할 때 너무 강하게 하기보다는 약간 돌려 말하는 느낌, 이렇게 베베 꼬는 느낌으로 하시면 조금 더 정확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I want you to forgive me. 한 번 더 해볼게요. I want you to forgive me. 좋습니다. 계속 가보면요. 약속해 주셨으면 해요. 이거 있잖아요. 그냥 스리슬쩍 넘기긴 싫어요. 저는 당신이 좀 약속해 줬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약속은 이 표현을 사용해 주시면 돼요. I want you to promise me. 몇 시에 만나자? 2시에 예약해도 될까요? 이런 약속이 아닙니다. 맹세.
다시는 뭐뭐 안 할게. 보통 남성분들이 많이 하는 거, 술 다시는 안 마실게. 나 담배 안 필게. 이런 것들 맹세 정도라면 promise를 쓸 수 있습니다. I promise you. 난 너한테 맹세할게. 아주 강하게 약속한다는 게 되겠죠. 그래서 뭔가를 쫙 정했는데 이거 그냥 넘어가면 안 되겠어. I want you to promise me. 이거 나한테 약속해 줬으면 좋겠어. 진짜 이거는 네가 맹세를 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 I want you to promise me. 말은 부드럽지만 아주 강한 의미를 전달하고 있죠. 그래서 말이 부드럽다고 해서 막 강하게 이렇게 얘기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충분하게 강하게 얘기할 수 있으니까 또박또박 I want you to promise me.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네가 우리 부모님을 만나보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어로 얘기한다면 I want you to meet my parents. 참고로 meet을 사용하면 처음 만나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Nice to meet you.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라는 의미고요. 두 번째, 세 번째 본 사람이라면 Nice to see you. 이렇게 동사를 meet에서 see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I want you to. 나는 네가 뭐뭐 했으면 좋겠어? Meet my parents. 아마 결혼 정년기의 분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할 것 같아요. 이제 우리 슬슬 진지하게 뭔가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I want you to meet my parents. 네가 우리 부모님을 좀 만나보면 좋겠는데, 그래서 좀 얘기도 하고 친해지고 이제 결혼 얘기도 하면 좋으니까 I want you to meet my parents. 이렇게 얘기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 당신이 진지했으면 좋겠어요. 맨날 까불거리고 아닌데? 막 이렇게 얘기하면 솔직히 좀 피곤할 것 같긴 해요. 평소에는 즐거운데 진지한 얘기 할 때만큼은 진지해져야 되잖아요. 좀 진지해지면 안 되겠어? 난 네가 좀 진지해졌으면 좋겠다. I want you to be serious. 진지하다라는 말은요, seriously 사용해서 말할 수 있는데 이 serious가 형용사다 보니까 어떤 동사처럼 바로 사용될 수는 없고요. 비동사 가져오셔야 됩니다. be serious, be serious. 다른 형용사를 생각해보면 happy도 있네요. 행복한이라는 의미죠. be happy, 행복하세요 라는 의미죠. 그래서 좀 가슴 따뜻하게 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I want you to be happy. 이렇게 얘기해도 좋지 않을까요? 다시 해볼게요. I want you to be happy. 네가 진지해졌으면 좋겠어는 I want you to be serious. 좀 진지해져라.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겠죠? 자, 그리고요, 네가 집안일을 좀 했으면 좋겠어. 막 역할 분담하는데 너 집안일 너무 안 하는 것 같아. 집안일 좀 해줬으면 좋겠어. 같은 말을 해도 야, 집안일 너 당장 해. 너 안 하면 너 진짜 큰일 난다. 너 반드시 해야 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요. 해줬으면 좋겠어. 영어로 하면요, I want you to do the housework. 집안일을 하다. 이거는 우리가 늘상 쓰는 거니까 이런 덩어리 표현은 꼭 외워주시면 나중에 사용할 수 있을 겁니다. Do the housework. 나중에 여러분 집안일 막 하시면서 영어로 덩어리 표현 말씀해 보셔도 좋아요. Do the housework. I'm doing the housework. 이런 식으로 문장을 만들어 볼 수도 있겠죠. 막 행동이랑 같이 하면 더 잘 외워지더라고요. 여기서는 I want you to를 사용했고요. 만약 이렇게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먹는다. 그러면 do the housework. 명령문으로 바로 때려주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you have to do the housework. 너는 하기 싫어도 반드시 집안일을 해야 돼. 이렇게 의미를 계속 바꿔가면서 만들어 보셔도 좋겠죠. 자, 그 다음에 저한테 말씀해 줬으면 해요. 그런 얘기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다음번에 똑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냥 넘기지 말고 꼭 한 번쯤 얘기해 줘요. 이렇게 말한다면 I want you to tell me. 말하다는 tell이고요. 보통 그냥 tell만 사용하는 경우는 없고 누구한테 얘기하는지 그 대상이 뒤에 등장합니다. tell me, 나한테 말하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tell을 기억하고 있는 것보다 tell me 이렇게 덩어리로 함께 기억한 다음에 대상이 바뀌잖아요. tell him, tell 철수, tell 영희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래서 대상이 등장한다는 거 이렇게 덩어리로 함께 기억하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I want you to tell me. 나한테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I want you to tell me.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제 부탁을 들어주셨으면 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영어로 한다면 I want you to do me a favor. do a favor. 이렇게 얘기하면 뭐 요청을 들어주거나 호의를 베푸다 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중간에 대상을 넣었죠. do me a favor.
내 부탁을 들어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I want you to까지 붙었죠? I want you to do me a favor. 제 부탁 좀 들어주세요.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부탁할 게 있거든요.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I want you to do me a favor. 이렇게 얘기하면 미안해서라도 더 들어줄 것 같긴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want you to do me a favor. 한 번 더요. I want you to do me a favor. 네, 오늘 패턴은요, 이렇게 의미 단위 두 개 딱 나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배울 패턴 I want you to, I want you to 이거 하나랑 뒤에 덩어리 표현 넣어주시면 이거 이런 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지금 당장 하다, 여기 머물다, 비밀을 지키다 이렇게 생활 속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덩어리 표현들 여기 넣었으니까 계속해서 저랑 복습하면서 이 표현들 다시 한번 연습해 보시면 나중에 다른 패턴에서 또 넣어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 것부터 해볼게요. 지금 당장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I want you to do it now. 딱 두 박자로 해볼게요. I want you to do it now. 좋습니다. 당신이 여기 머물렀으면 좋겠어요. I want you to stay here. 한 번 더요. I want you to stay here. 당신이 비밀을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I want you to keep a secret. 한 번 더요. I want you to keep a secret. 날 용서해줬으면 해요. I want you to forgive me. 한 번 더요. I want you to forgive me. 약속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맹세해 주세요. I want you to promise me. I want you to promise me. 네가 우리 부모님 좀 만나 뵙으면 좋겠는데. I want you to meet my parents. I want you to meet my parents. 자꾸 제가 이런 약간 몸을 베베 꼬고 있는데요. 이 의미를 몸으로 기억하고자 이렇게 한번 해보는 겁니다. 물론 실제 얘기할 때는 막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예요. 저는 당신이 좀 진지했으면 좋겠어요. I want you to be serious. 말투 이렇게 바꿔주셔도 괜찮아요. 다시 해볼게요. I want you to be serious. 네가 집안일을 좀 했으면 좋겠다. I want you to do the housework. 다르게 바꿔볼게요. 너 반드시 집안일 해야 돼. You have to do the housework. 이렇게도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저에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해요. I want you to tell me. 한 번 더요. I want you to tell me. 제 부탁 좀 들어주시면 안 될까요? I want you to do me a favor. 한 번 더요. I want you to do me a favor. 한 번만 그래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그러는 걸 원합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영어 스피킹 코치 성재원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원어민들은 정말 많이 쓰지만 한국 사람들은 잘 쓰지 않는 그 패턴에 대해서 배워보겠는데요. 바로 I feel like입니다. 뭐뭐 하고 싶어요 라고 했지만 기본적으로 뭐뭐 하고 싶은 기분이 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뒤에 나오는 표현에 따라서 의미는 조금씩 달라질 수 있는데요. 뭐뭐와 같은 기분이 든다. 이 기본 느낌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뒤에 어떤 말들이 붙어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 저를 따라서 천천히 하나씩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표현부터 가볼게요. 가장 먼저 수영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죠. 일단 뭐뭐 하고 싶어요는 I want to를 사용할 수도 있지만 오늘 배울 I feel like도 같은 느낌을 줄 수 있습니다. I feel like 뭐뭐 하고 싶은 기분이 든다 라고 볼 수 있고요. 뒤에 그냥 a swim 이렇게 붙여주시면 돼요. I feel like a swim. 수영을 하고 싶은 기분이 든다 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명사 수영을 나와서 수영 기분이 들어. 이거는 수영을 하고 싶은 기분이 든다 정도로 봐주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feel like a swim. I feel like a swim. 자, 이번에는 술이 마시고 싶어요 라고 했는데요. 네, I feel like 뒤에 술을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게 술을 하고 싶은 느낌이 든다가 아니고 술을 마시고 싶은 느낌이 든다 정도로 봐주시면 돼요. 영어로 하면요. I feel like a drink. 이 drink는 마시다라는 동사로도 사용되고요. 뭐 술 한잔이라고 할 때 a drink 이렇게 하나를 의미하는 어를 붙여서 술 한잔 이런 느낌으로도 사용이 돼요. I feel like a drink.
예전에 제 친구도 한 6시 정도? 저녁 6시만 되면 항상 이 표현을 사용했거든요. 물론 한국어로 말했지만 저는 그 패턴을 배우고 있을 때라서 저거 I feel like a drink인데 이렇게 혼자 생각했거든요. 물론 영어로 얘기하면 좋겠지만 친구들이 막 뭐라고 하겠죠. 너 영어 공부한다더니만 갑자기 영어 왜 이렇게 많이 하냐. 이래서 제가 말은 못했지만 혼자서 이 표현 나 배웠는데 기쁨을 느끼면서 혼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가는 길에 I feel like a drink, I feel like a drink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러분 또 비슷한 상황이 왔을 때 속으로라도 한번 얘기해 보는 거 추천해 드릴게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feel like a drink. 이 표현 외에도 먹고 싶은 거 넣으면 그거 먹고 싶은 기분이 든다. 먹고 싶어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표현은요. 패배자가 된 것 같은 기분입니다 라고 하고 있고요. 영어로 하면요. I feel like a loser. 요거는 음식이 아니기 때문에 뭐 패배자를 먹을 수는 없죠. 네, 이 like가 뭐뭐와 같은이라는 의미도 있어서 I feel like 뭐뭐와 같은 기분이 든다. I feel like a loser. 패배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대상을 넣어줄 수도 있어요. I feel like a loser. 나는 패배자가 된 것 같아요. 뒤에 다른 대상을 넣으면 뭐뭐가 된 것 같은 기분이 든다라고 볼 수 있겠죠. 여러분들께서 뭐 창간 수업 같은 걸로 어디 나가서 누군가를 가르쳤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I feel like a teacher. 저 선생님이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선생님이 된 것 같아요. 뭐라고요? I feel like a teacher. 패배자가 된 것 같습니다는 I feel like a loser. 좋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요. 나는 춤을 추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뒤에 동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냥 사용하면 안 되고요. 이렇게 I feel like dancing. ing 형태로 만들어 주셔야 되겠죠. I feel like dancing 이라고 하면 나는 춤을 추고 싶은 기분이에요 라는 느낌입니다. 동사에다 ing 넣어서 무언가를 하고 싶은 기분이 든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I feel like dancing. I feel like dancing. 이것 말고도 다양한 동사 표현을 넣을 수 있는데요. 다음 거 보면 간식이 먹고 싶다. 간식을 먹고 싶은 기분이 든다 라고 하면 I feel like having a snack. 물론 앞에서 배운 대로 I feel like a snack. 이렇게도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도 한국말 할 때 간식 먹고 싶은 느낌이 드는데요 라고 하는 것과 그냥 간식이 좀 땡기는데요. 뭐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죠. 뭐 다양하게 말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편한 거 사용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는 I feel like having a snack. have가 가지다라는 의미 외에도 뭔가 먹거나 마시다라고도 사용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간식 먹고 싶은 기분이 든다. I feel like having a snack. I feel like having a snack.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 가보면요. 저는 지금 자고 싶어요. 자고 싶은 기분이 든다. 지금이죠. 영어로 하면요. I feel like sleeping right now. 한국어로 할 때는 지금 자고 싶어요 라고 했지만 영어에서는 일단 동사가 나와야 돼요. 주어가 나왔으면 동사가 바로 뒤에 순서대로 나오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뭐 지금 당장 하고 싶다거나 아니면 저 방 안에서 하고 싶다거나 이런 시간과 장소 같은 것들은 내 말을 추가하기 위한 느낌이죠. 네, 그래서 그런 거 뒤에 붙여줘요. I feel like 그 다음에 sleeping. 자연스럽게 동사가 앞에 나와야 됩니다. 한국어로 얘기하다 보면 동사가 가장 끝에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데 연습하다 보면 좋아질 거예요. I feel like sleeping right now. 당장, 네, 지금 당장이라 볼 수 있는데 지금은 now이지만 조금 더 강조해서 지금 당장이라고 하면 right now, right now. 이거는 팝송이나 노래 같은 곳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막 신나는 노래 같은 경우 지금 당장 뜁시다. 지금 당장 기분이 좋아져야 돼요. 막 이런 식으로 가사를 짓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마다 등장하는 게 right now. 입을 모아주시면서 right now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죠. 나 지금 당장 자고 싶어요. I feel like sleeping right now. 좋습니다. 자, 그 다음 표현은요. 오늘 밤은 외식하고 싶어요 라고 하고 있죠. 오늘 밤은 외식하고 싶어요. 외식을 하다라는 동사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문장을 쉽게 만들 수 있는데요. 정답 보여드리면 I feel like eating out tonight. 여기서도 오늘 밤이라는 시간은 뒤로 보냈습니다. tonight 맨 뒤로 일단 보내버렸고요. 외식하다.
단순하게 한 단어 먹다라고 하면 eat이라고 여러분이 떠올리셨을 건데 외식하다 하니까 조금 헷갈릴 수 있는데 외식하는 거는 쉽게 풀어서 말하면 뭐죠? 밖에서 먹는 거죠. eat out. 먹긴 먹는데 밖에서 먹는 거야. 여기서도 동사 eat이 가장 먼저 등장하고 뒤에 붙여줬습니다. 이런 느낌 계속 생각해 주시면 돼요. 한국어로 따지면 out eat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순서 계속 신경 써 주셔야 됩니다. eat out. I feel like eating out tonight. 다시 해볼게요. I feel like eating out tonight. 잘하셨습니다. 자, 그 다음 문장은 저는 지금 목욕을 하고 싶어요. 지금 너무 몸이 근지럽고 막 목욕을 너무 하고 싶은 겁니다. 영어로 하면요. I feel like taking a bath now. 자, 이번엔 지금 당장은 아니니까 now 정도로 사용했고요. 물론 나는 좀 더 강조하고 싶다. right now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보면요. take a bath라고 했는데요. 혹시 이 표현 들어보셨나요? 제가 많이 사용했는데 take a shower. 이게 샤워를 하다거든요. 샤워를 하거나 목욕을 할 땐 동사 take를 사용하는 거 함께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샤워는 take a shower 자연스럽게 연결되고 목욕은 왜 bath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bathroom이라고 하는 거 혹시 기억나시나요? 화장실을 bathroom이라고 하거든요. 물론 공중 화장실은 restroom이라고 하지만 여기 욕조를 bath라고 부르니까 bathroom, 욕조가 있는 방, 화장실이 되겠죠. 보통 가정용 화장실을 말합니다. 여기서도 take a bath 이렇게 사용하면 욕조인 데서 뭔가를 하는 거니까 목욕을 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I feel like taking a bath now. 한 번 더요. I feel like taking a bath now.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이 I feel like 패턴만 알고 있으면 뒤에 내가 하는 덩어리 표현 붙여서 문장을 충분히 만들 수 있겠죠. 둘 다 어색하신 분들은요. 문장 연습하면서 둘 다 같이 연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요. 그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요. 뒤에 방금까지만 해도 뭐 명사가 등장하거나 동사에다 ing 형태 붙여서 모양을 바꿔줬죠. 이제 문장 그대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거 보여드리면 I feel like he doesn't like me. He doesn't like me. 그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나를. 완전한 문장이 나왔어요. 네, 크게 문제 없죠. He doesn't like me. 걔가 나 안 좋아해요. 이건데 확실하게 안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들 때 I feel like를 사용해 주시면 돼요. 야, 너 왜 이렇게 사이가 안 좋니? 좀 잘 좀 지내봐 라고 하면 I feel like he doesn't like me. 그 남자가 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은데요? 뭐 이런 식으로 어색한 연기를 해봤는데 이런 식으로 좀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뒤에 문장을 넣으셔도 괜찮아요. 일단 어떤 느낌이 드는 겁니다. 그런 것 같은 기분이 드는데 I feel like 사용해서 I feel like he doesn't like me. 한 번 더요. I feel like he doesn't like me. 이렇게 문장이 완성될 수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은요. 잠이 부족한 것 같아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분이 드는데 나 잠이 부족해.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데요. 영어로 하면요. I feel like I didn't get enough sleep. get sleep이라고 하면 잠을 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잠을 자는 게 아니라 enough sleep. 충분한 잠이라고 의미를 좀 더 추가해줬죠. 여기서는 I didn't을 사용해서 과거를 부정하는 겁니다. 하지 않았어. 그래서 왜 이렇게 피곤해 보여? I didn't get enough sleep. 잠을 충분히 못 잤더니만 이런 느낌이 되는 거죠. 내가 과거, 어제가 될 수도 있겠고요. 10분 전이 될 수 있고 지난주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 않았다. 이런 느낌을 주는 겁니다. I didn't get enough sleep. 잠을 충분히 자지 않았어. 그런데 확신을 하는 게 아니라 나 어제 6시간 잤는데 이거 충분히 안 잔 건가? 7시간 정도 자야 되나? I feel like I didn't get enough sleep. 잠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이런 느낌. 네, 이 같아요라고 할 때 I think 내 생각을 얘기할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떤 기분이 든다라고 해서 I feel like를 사용해 줄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게요. I feel like I didn't get enough sleep. 이렇게 문장이 완성되겠죠. 자, 그럼 오늘 배웠던 거 지금 완벽하게 기억납니다라고 하면 사실 거짓말입니다. 왜냐면 우리 한 3번, 4번밖에 따라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일단 저장은 되는데 아직까지 좀 얕은 단계라고 보시면 돼요.
네, 저랑 같이 지금 복습 한번 하고 그 다음에 시간 지날 때 강의 한번 더 보고 또 정주행 한번 해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 번 하다 보면 네, I feel like 나중에 몸에서 바로 나올 겁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I feel like 여기는 나올 거예요. 자, 가볼게요. 나 수영하고 싶어. I feel like a swim. 한 번 더요. I feel like a swim. 물론 I feel like swimming이라고 해주셔도 좋습니다. 술이 마시고 싶어요. I feel like a drink. 한 번 더요. I feel like a drink. 스시 하나 먹고 싶어요 라고 하면 I feel like a sushi. 뭐 스시 세트 같은 거 하나 있으면 그거 바라보면서 저 스시 세트 하나만 먹고 싶은 느낌이 드는데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요. 나 패배자 된 것 같아. 어떤 대상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I feel like a loser. 한 번 더요. I feel like a loser. 나 춤추고 싶어. I feel like dancing. 길거리 가다가 이 음악이 신나는 음악이 들리면 한번 얘기해 보는 거예요. I feel like dancing. 그리고요. 저 간식 맛있겠다. 간식을 먹고 싶은 기분이 드는 걸 I feel like having a snack. 한 번 더요. I feel like having a snack. 좋습니다. 저는 지금 자고 싶어요. I feel like sleeping right now. 자, right now보다 sleeping이 먼저 나와야 됩니다. 동사 형태. 물론 모양은 바꿔줬지만 그게 원래 먼저 나올 차례예요. I feel like sleeping right now. 여러분들 오늘 12시 이 강의는 제가 아침 7시에 올리기 때문에 네, 아침에는 아마 조금 쓰기 힘들고요. 저녁에 이제 자기 전에 여러분 강의 들을 때 강의 듣고 나서 이렇게 한 다음에 왜? 목 아파? 이러면 no, I feel like sleeping right now. 이렇게 네, 굉장히 건방진 표정으로 얘기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오늘 밤은 외식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면 I feel like eating out tonight. 한 번 더요. I feel like eating out tonight. eat out 이 표현 외워두시면 나중에 외식하러 가자, let's eat out 등등의 표현 만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리고 저는 지금 목욕을 하고 싶어요 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영어라면요. I feel like taking a bath now. 자, ing가 들어간다는 거는 여러분이 문장을 통해서 입으로 익혀주시고 나중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다른 문장도 나올 수 있게 해주시면 돼요. 다시 해보겠습니다. I feel like taking a bath now. 그가 나를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 문장이 나올 수도 있겠죠? I feel like he doesn't like me. 천천히 가셔도 돼요. I feel like he doesn't like me. 이런 식으로 잠깐 끊어주는 건 괜찮습니다. 매번 끊는 게 아니라 의미 단위별로 끊어보는 거죠. 잠이 부족한 것 같아요. I feel like I didn't get enough sleep. 약간 헷갈렸는데요. 괜찮아요. 헷갈리면 어떻게 하면 되죠? 여러 번 하면 됩니다. I feel like I didn't get enough sleep. 그래서 저도 예전에 공부할 때 목표가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자연스럽게 I feel like I didn't get enough sleep. 뭐 이렇게 나오면 오케이 넘어가는데 만약 I feel like I didn't get enough sleep. 이렇게 하면 연습 단계에서는 몇 번 더 해주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마음에 드는 표현 한번 적어 보신 다음에 그 표현 여러 번 따라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숙제 들어갑니다. 오늘 밤은 외식하고 싶은 그런 기분이 든다면 여러분 이 표현 딱 사용해 주시면 되겠죠. 자, 한번 적어 보시고요. 큰 소리로 얘기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마음에 드는 표현부터 하나씩 가져와 주시면 되고 한 문장이 두 문장, 두 문장이 세 문장, 네 문장, 10문장이 되는 건 나중에 시간 문제일 거예요. 여기까지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도 또 유용한 표현으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